많은 다양한 친구들을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4.0이랑 1500 한 50 정도, 우리 이제 SAT라고 하죠. 거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CDS 안에서 클래스 랭크가 very important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은 다 그냥 순위대로 대학을 가겠지 생각해요. 제가 세게 얘기하긴 하지만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라고 하죠.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원서 시즌이잖아요. 지원서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오는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할까요?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오해라고 해야 될지 단독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아이비 리그에 대한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비 리그가 전교권에서 무조건 놀아야 된다, 이런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전교에서 노는 정도는 아닌데 아이비는 뭐 안 되지 않을까요 하고 그냥 지레 겁먹어서 애진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대표님께서 아이비리그를 제일 많이 보내셨고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이비리그에서 이 스탯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통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많은 학교들에서 우리 학교한테 보낸 모든 지원자들의 성적을 우리가 공개를 해본다면, 얼리 때 10,000명이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70, 80%가 다 4.0이었다. 이제 그런 것만 들어도 되게 무조건적으로 성적은 좋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제 4.0이 된 친구들 또는 4.0이 가까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많은 다양한 친구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4.0이랑 1500 한 50 정도, 우리 이제 SAT라고 하죠. 거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 한 구석에는 그것만은 아니겠지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거겠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조건 중에 하나가 나의 GPA와 SAT 성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클래스 랭크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CDS 안에서 클래스 랭크가 very important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은 다 그냥 순위대로 대학을 가겠지 생각해요. 제가 세게 얘기하긴 하지만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라고 하죠. 학교에서 카운슬러 분들이 상담을 해주잖아요. 입학 상담도 해주고 결국에 12학년이 됐을 땐 대학교 추천도 해주고 11학년 때부터 조금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너의 GPA는 이제 이거니까 너는 여기 대학 정도를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어떻게 보면 듣는 거죠. 계속 나는 이 정도 GPA니까 이 정도 대학을 가겠구나 라고 이제 가스라이팅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린 말도 아니라서 차트를 보여주잖아요. SAT랑 GPA 차트. 이 학교가 지난 5년 동안 accepted된 학생들은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탈락된 친구는 별표, 뭐 아니면 X인데 대부분은 다 GPA랑 SAT가 좋았죠.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다, 그 얘기인데, 유진쌤은 SAT가 그 학교 다닐 때 내신이 좋았어요? 막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때 학교가 굉장히 작았는데 그러면 등수가 더 잘 보이잖아요. 마치 그게 학교 등수대로 갈 것 같다라는 그 인상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조금 이상했던 건 뭐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이면은 상대평가가 의미가 있나 생각하기 편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 등수대로라면 나 여기 갈 수 있을 거다, 아니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그냥 우선 첫 번째로 그냥 커그니티브리 인지적으로 편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대학교 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냐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있다고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 이럴까, 한국 학생들이. 근데 이럴 수 있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강남 패턴이라고 했잖아, 강남 패키지라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이런 강남 패키지가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어쨌든 확보해야 되잖아, 애들이. 그럼 내신을 올인을 한단 말이지. 그럼 심지어 선행도 한단 말이야, 썸머 때. 그러면 내신을 준비하고 SAT까지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 여름이랑 겨울 시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 시간밖에 없는데, 그때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턴십, 리서치, 썸머야.
이게 패턴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맞아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 중에 조금 더 나아가서 뭘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단체 하나를 만든다든지 클럽 운영. 근데 이게 더 이상은 그 어떤 입학사정관들의 눈에서도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야. 지금 2025년부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꼭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아카데믹 컨텍스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성적 순위로 대학 들어간다라는 건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 특히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떤 부분이 각 학교의 카운슬러가 좀 미스하는 것 같냐면 컨텍스트가 빠졌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 학생이 1520의 SAT 점수에 4.2의 뭐 GPA에 뭐뭐뭐뭐 해가지고 다 됐대 학교가.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래? 근데 얘 컨텍스트가 뭐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520? 어떤 사람은 로또를 받은 것처럼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컨텍스트가 어디냐라는 거야. 그렇죠. 이 친구가 뭐 멕시코에 사는 친구일 수도 그렇지. 있고 라틴 계열일 수도 있는데 맞아. 우리나라에서면은 한번 더 봐. 우리나라의 국제학교 컨텍스트는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520점이라는 게 아니라 내 컨텍스트가 첫 번째로 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학생들은 당연히 SAT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컨텍스트야. 근데 내가 그 컨텍스트를 알고 다른 거랑 비교하면 되는데 다른 학생이 뭐 1520점 랜덤하게 SNS 떠도는 어떤 스탯을 봐. 얘가 이렇게 해서 됐대. 근데 알고 보니까 SAT가 학교 전체의 평균이 900이야. 그럼 1520은 거의 신급이에요. 미라클이죠, 미라클. 그 동네에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죠.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컨텍스트가 너무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컨텍스트가 대한민국 전체를 보게 되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early decision에서 아니면 early action, REA 같은 REA나 ED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스탠스냐면 레귤러 라운드 있으니까 더 지켜보자.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성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완벽한 아니면 확신을 주지 못하잖아요. 사실 왜냐면 성적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4.0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한 학교에 2명이라고만 쳐도 전 세계에 있는 학교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미국 주의 퍼블릭 학교의 1위부터 50위까지가 다 4.0이에요. 그런 학교도 있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아졌죠.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고. 지난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다만 여기서 입학 사정관들은 무엇을 보냐? 너가 주어진 너의 환경에서 가장 열심히 들었던 친구냐? 더 나아가 성적이 무엇이냐? 다른 친구에 비해서 만약에 모자라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다가 썼냐라는 것들을 보면서 총체적인 평가를 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내신이 모든 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그래서 몇이 필요한데. 그렇죠. 3점 몇이에요? 아니면 4점 몇이에요? 요거가 사실 제일 맞아요. 솔직히 4.0과 3.9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우리 학교의 12학년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 탑 25% 안에 들어갔냐, 이거를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이제 CDS는 쿼터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4.0까지는 받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해를 자칫 하실 수 있는 게 그럼 GPA 진짜 뭐 내가 3.5, 6 들고도 아이비 갈 수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가능은 한데 어렵죠.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도 최소한의 3.8 이상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그래야 그래도 쿼터 안에까지 근데 들어가니까. 봐봐, 이 컨텍스트도 똑같아. 3.8이 B인가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누구나 다 4.0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8에 받은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너무 컨텍스트가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이 국제학교들이 자신들의 어떤 스탯을 보고 계속 얘기하잖아. 이번 연도에 꽤 많은 학교들이 REA에서 스탠포드가 안 됐어.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비해 또 많이 안 되고 더 안 되잖아. 내년은 더 안 될 거거든,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 학교에서 스탠포드가 2명이 나왔어, 3명이 나왔어. 그러면 무슨 기대를 할 것 같아, 내년에? 3명은 나오겠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분명히 스탠포드 나왔던 학교들 어느 학교가 3개, 4개 나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음 연도에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웃기죠. 왜냐면 그걸 가지고 학교는 홍보를 하잖아. 또는 그거 가지고 진짜 대단한 학교라고 이제 갑자기 막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이 학생들을 데려간 이유도요. 그 전년도에 다른 학교에서 스탠포드를 데려갔고 이번 연도에도 똑같은 거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학생은 다 거의 비슷비슷한 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학교에 밀어주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다른 학교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우리가 제일 많이 확인할 수 있냐면요. 제주도예요. 이제 4개 학교가 4개 학교가 거의 돌아가면서 입학사정관들이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봐주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얼리 디시전에서 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뭐 어느 학교를 가든 된다라는 건 아니고 다만 그래도 운도 좋았고 심지어 BHA 작년에 이제 뭐 브라운 된 저희 학생이 있지만 BHA에서 솔직히 그 친구 다음 기수에 브라운이 될 거라고 저는 솔직히 되게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매번 브라운을 데려간다라는 그 보장이 없잖아. 오히려 더 나아가 계속 브라운을 뽑으면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그 트렌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뽑고 내년에는 다른 데서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가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커리큘럼 안에서 우등생이다라고 했을 때 대학을 잘 간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다면 작년에 스탠포드 3명이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도 3명이 나와야지. 왜냐면은 어차피 그 클래스 랭크는 1, 2, 3등은 항상 존재하니까. 항상 존재하고 뭐 작년보다 더 못했겠어요? 더 빡세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할 텐데 그러면은 더 잘 가야 되는데 왜 줄어드냐라는 거야. 그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내러티브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진짜 서류를 다 끝까지 읽는다라는 반증이기도 맞아요. 하겠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번 연도에는 다른 학교 데려가야겠다. 내가 입학 사정관이고 내가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지금 상담을 하면서 거의 300명이거든요. 이번 연도에 하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친구가.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입학 사정관의 마음으로 300명을 본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은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학교에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어쨌든 미국 대학에서 제일 추구하는 게 다이버시티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이제 학교의 풀을 학생을 데려오려는 분명히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대단한 친구들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학교빨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다른 학교 갔어도 정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내가 뭐 제주 KIS에서 하버드 학생이 나왔는데 이거 KIS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진짜 아무데나 가서도 하버드를 갈 수 있는 친구고. 더 나아가 미국 학교 보면 더 심해요 지금. 심지어 프린스턴이 연계되어 있는 패디 학교도 프린스턴을 많이 못 가요. 다트머스랑 연계되어 있는 킴벨 유니언도 왜 많이 못 갈까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학교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순위로 대학 가는 거 제발 아니다. 다만 최소 25% 안에 듣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작년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했다면 나는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무서울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대단한 친구들이 안 나오는 순간 다른 학교한테 기회를 줍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입시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은 모르지. 좀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심리적으로 약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도 잘못된 피드백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웃긴 게 내가 이 학교 때문에 대학을 잘 갔다라는 건 그러면 이 학교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렇다면 더 나아가 이 친구는 다른 환경에서는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학교 사실 좀 웃긴 비교일 수 있는데 막 초 로즈메리나 필립 섹스터급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 정도의 히스토리가 없어요. 사실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히스토리가 굉장히 이제 짧고 레코드가 그렇게 많이 쌓였다고 보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명함은 내밀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하버드가 뭐 한번 나왔다고 해서 뭐 내년에 나오겠지라는 10년 동안 안 나올 수 있고요. 기대는 이제 좀 접어놓고 진짜 본인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유형들이 진짜 잘 먹혔는지 정말 그냥 아주 제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GPA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쿼터까지는 좀 들어가자.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25%. 있으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클래스 랭킹 안 주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데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 수 있고 진짜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봐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랭크에 위치해 있나요를 만약에 뭐 안 알려줘요 그러면 이러면 돼. 제가 어디다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요구를 한다. 그냥 25% 안에 들어가 있냐. NO라고 하면 이제 열심히 더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25% 너 25%에 들어가긴 해.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럼 이제 10%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그만큼은 식으로. 유지를 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10%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GPA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잘 먹히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